아, 바닥에 쓰러진 여자. 창백한 얼굴로 배를 감싸 쥔 채 숨을 몰아쉬고 있었다. 어머, 어머. 시어머니가 당황한 목소리로 외쳤다. 그때 현관문이 열렸다. 퇴근한 남편이 그 장면을 목격했다. 은서야. 남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 이 평범해 보였던 가정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잠시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평범한 가정 속 숨겨진 진실을 매일 전해드립니다. 자, 그럼 시간을 조금 되돌려 보겠습니다. 결혼 10년 차. 은서는 오늘도 시어머니의 방을 청소하고 있었다. 은서야. 시어머니가 불렀다. 네, 어머니. 이 서랍장 좀 봐. 먼지가 이게 뭐니? 손가락으로 서랍 모서리를 문지르는 시어머니. 죄송합니다. 아이고, 역시 배운 게 없으니까. 디테일이 없어, 디테일이. 은서는 고개를 숙였다. 점심 준비 중. 어머니, 된장찌개 끓였습니다. 어머, 왜 이렇게 싱겁니다니? 제가 다시 끓일게요. 됐다, 됐어. 그냥 먹을게. 에휴, 맛있게 드세요. 대꾸 없는 시어머니. 저녁 무렵, 동네 이웃이 찾아왔다. 언니, 오랜만이에요. 시어머니의 표정이 환하게 밝아졌다. 어머, 앉아요. 우리 며느리 차 좀 내와. 네. 은서가 차를 내오자 시어머니가 말했다. 우리 며느리는 참 착해요. 말도 잘 듣고. 며느리 복 타고나셨네요. 그러게요. 요즘 며느리들은 다들 대학 나왔다고 말대꾸나 하던데. 시어머니의 칭찬 같지만 칭찬이 아닌 말이 은서의 가슴을 후벼 팠다. 은서야. 네. 아까 그 찻잔 물때 좀 제대로 닦아. 손님 앞에서 창피했잖아. 죄송합니다. 공부 못한 애들은 뭘 해도 티가 난다니까. 행동이라도 빠릿빠릿해야지. 은서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찻잔을 들고 부엌으로 들어갔다. 은서는 작게 한숨을 내쉬었다. 남편 준호가 퇴근하며 은서를 바라봤다. 오늘 괜찮았어? 은서는 고개를 끄덕였다. 준호는 진심이 아니란 걸 알고 있었다. 하지만 물을 수가 없었다. 물어봐야 달라지는 건 없으니까. 식탁에 앉은 준호에게 시어머니가 말했다. 아들, 요즘 은서가 집안일을 좀 대충대충 하는 것 같아. 응. 엄마가 좀 신경 써서 가르쳐줘야 할 것 같아. 준호는 숟가락을 들었다. 네. 그 짧은 대답뿐이었다. 다음 날 아침, 준호가 출근 준비를 하고 있었다. 은서는 아직 이불 속에 누워 있었다. 준호가 조심스럽게 이불을 들추고 다가가 은서의 배에 손을 얹었다. 오늘은 무리하지 마. 응. 엄마 말 너무 듣지 말고 힘들면 쉬어. 은서는 남편의 손을 가만히 잡았다. 준호는 씁쓸하게 웃었다. 현관문이 닫혔다. 은서는 배를 쓰다듬으며 중얼거렸다. 이번엔 꼭 지켜야 하는데. 며칠 후 병원 담당 의사가 초음파 화면을 보며 말했다. 태아가 주수에 비해 조금 작네요. 그게 무슨 뜻인가요? 혈류도 약간 불안정하고요. 산모 나이가 43세시니까 더 조심하셔야 합니다. 의사가 진지한 표정으로 말을 이었다. 움직임을 최소화하세요. 스트레스는 절대 금물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특히 무거운 거 드시면 안 돼요. 아시죠? 은서는 고개를 끄덕였다. 진료실을 나서며 은서는 배를 감싸 안았다. 이번엔 꼭. 저녁? 준호가 병원 결과를 물었다. 의사 선생님이 뭐래? 조심하래.
무거운 거 들지 말고. 준호의 표정이 어두워졌다. 엄마한테 말해야겠다. 괜찮아. 내가 조심하면 돼. 은서야. 준호가 아내의 손을 잡았다. 이번엔 꼭 지켜야 해. 그 말 속에 담긴 무게. 은서는 알고 있었다. 2번. 그들은 이미 2번 아이를 잃었다. 알아. 나도 알아. 준호는 어머니에게 조심스럽게 말했다. 엄마, 병원에서 은서 조심해야 한대요. 아이고. 참. 요즘 애들 유난이다. 옛날엔 애 베고 밭일도 했어. 그래도 의사가 알았어, 알았어. 내가 알아서 할게. 준호는 더 이상 말하지 못했다. 그날 밤 은서는 홀로 배를 쓰다듬으며 속삭였다. 미안해. 엄마가 너 꼭 지킬게. 이번엔 꼭. 며칠 후 시어머니가 저녁 식사 중에 말했다. 이번엔 김장을 500포기 해야겠다. 500포기요? 응. 나눠줄 때가 많아. 교회 집사님들, 동네 어르신들. 시어머니가 만족스럽게 웃었다. 덕 사는 거지 뭐. 은서는 숟가락을 든 채 굳어 있었다. 은서야, 우리 같이 하자. 응? 같이라는 말. 하지만 은서는 알고 있었다. 그 말의 실체를. 김장 첫날. 새벽부터 배추가 트럭으로 도착했다. 시어머니는 마당 평상에 앉아 지시했다. 저기 배추는 저쪽으로 옮기고 소금물은 좀 더 진하게. 은서는 배추를 한 포기씩 들어 날랐다. 허리가 뻐근하고 배가 당기는 것 같았다. 조금만 참자. 준호가 출근하며 말했다. 오늘은 내가 빨리 올게. 응. 조심해서 다녀와. 무거운 거 들지 마. 엄마한테 말하고. 은서는 다시 배추를 들었다. 시어머니가 불렀다. 은서야, 양념 재료 좀 꺼내놔. 네. 고춧가루 포대, 마늘 망태, 생강 상자. 하나씩 꺼내 나르는데 숨이 찼다. 천천히 해도 돼. 시간 많아. 시어머니가 말했지만 은서는 알았다. 천천히 하면 결국 밤늦게까지 해야 한다는 걸. 점심때 은서가 국수를 말아내왔다. 어머니, 드세요. 고마워. 은서야, 너도 좀 먹어. 하지만 은서는 몇 젓가락 먹지 못했다. 속이 메스껍고 배가 자꾸 당겼다. 어느새 양념 버무리기가 시작됐다. 시어머니가 양념 맛을 보며 말했다. 새우젓 좀 더 넣어. 고춧가루도 한 컵 더. 은서의 손은 이미 빨갛게 물들어 있었다. 고무장갑을 꼈지만 양념이 스며들어 손이 따가웠다. 은서야, 괜찮아? 시어머니가 물었다. 네, 괜찮아요. 그래, 그럼 저 양념통 좀 이리 갖다 줘. 은서는 양념통을 들려고 허리를 숙였다. 그 순간 아랫배가 찌릿하게 당겼다. 아, 은서는 잠시 멈췄다. 왜? 무거워? 아니에요. 양념통을 들어 옮겼다. 다리가 떨렸다. 해가 지기 시작하고 준호에게 문자가 왔다. 회식 있어서 좀 늦을 것 같아. 미안. 마당에는 아직 수북한 배추가 남아 있었다. 오늘 이것만 마저 하고 자자.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멀게 들렸다. 은서는 다시 김장을 시작했다. 배를 감싸쥐고 싶었지만 그럴 수 없었다. 김장 3일째. 은서의 손은 양념으로 부어올라 있었다. 손목, 허리, 무릎. 온몸이 비명을 지르고 있었다. 은서야, 물 좀 떠와. 네. 일어서는데 눈앞이 흔들렸다. 괜찮아. 괜찮아. 스스로에게 말하며 부엌으로 걸어갔다. 컵을 들고 돌아서는데 아랫배가 또 당겼다. 이번엔 좀 더 강하게. 은서는 잠시 싱크대를 붙잡고 숨을 골랐다.
은서야, 물. 네, 지금 갑니다. 고마워. 너도 좀 쉬어. 얼굴이 안 좋네. 저기 양념통 좀 이리 옮겨줘. 양념통? 20kg은 좋게 넘어 보였다. 허리를 숙여 양념통 손잡이를 잡고 천천히 힘을 주어 들어 올렸다. 배에 힘이 들어가고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멈출 수가 없었다. 순간 갑자기 눈앞이 하얘지며 다리에 힘이 풀렸다. 아, 양념통이 손에서 미끄러졌다. 쿵, 바닥에 떨어진 양념통. 붉은 양념이 사방으로 튀었다. 은서는 그대로 주저앉았다. 본능적으로 배를 두 팔로 감싸 안았다. 어머, 은서야. 하지만 은서는 대답할 수 없고 숨을 쉬는 것만으로도 벅찼다. 배가 딱딱하게 굳어지는 게 느껴졌다. 아기, 괜찮아? 일어나 봐. 잠깐만요. 잠깐만. 에휴, 양념이 다 쏟아졌네. 시어머니가 한숨을 쉬었다. 일어날 수 있어? 은서는 대답하지 못했다. 배를 감싼 채 눈을 꼭 감고 가만히 숨만 쉬고 있었다. 마당에 쏟아진 붉은 양념. 그 위에 주저앉은 은서. 시어머니는 그 모습을 내려다보며 말했다. 아이고, 또 시작이네. 차갑게 식어가는 공기. 은서의 이마에 식은 땀이 맺혔다. 배를 감싼 손에 힘이 들어갔다. 이번엔 안 돼. 간절한 기도. 하지만 몸은 말을 듣지 않았다. 대문 쪽에서 차 소리가 들렸다. 누군가 돌아오고 있었다. 준호였다. 그리고 그 장면을 봤다. 바닥에 쏟아진 붉은 양념. 그 위에 주저앉아 배를 감싸쥔 아내. 은서야. 준호가 달려갔다. 괜찮아? 어디 아파? 괜찮아. 잠깐만. 병원 가야 돼. 준호가 아내를 일으키려 하는데 시어머니가 말했다. 아이고, 또 시작이네. 준호가 어머니를 돌아봤다. 엄마, 지금 뭐라고 하신 거예요? 임신했다고 사람 부리는 것도 못해? 시어머니의 목소리에 짜증이 묻어났다. 양념 좀 옮기는 게 그렇게 힘들어? 임신했다고 유세는 양념톤 하나 못 드는 임산부는 처음 본다. 애 낳을 체력도 안 되면서 왜 낳아? 꾀병도 아니고. 난 너 가지고 밭도 맸어. 그 말. 준호의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다. 2년 전, 첫 번째 유산 때 의사는 스트레스가 원인인 것 같습니다. 라고 말했다. 그날 밤도 준호와 은서는 말없이 눈물만 흘렸다. 그리고 1년 전, 두 번째 유산, 또 스트레스입니다. 산모가 심리적으로 매우 불안정했던 것 같아요. 그날도 은서는 준호의 품에서 함께 울었다. 미안해. 되풀이하며. 준호는 아내를 안고 있을 것밖에 아무것도 해줄 수 없었다. 그리고 지금 또다시 바닥에 주저앉은 아내. 애 낳을 체력도 안 되면서 왜 낳아? 어머니의 말이 귓가에서 맴돌았다. 준호의 손이 떨렸다. 엄마,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시어머니가 눈을 치켜떴다. 뭐 하긴. 당연한 말 한 거지. 애 가졌다고 벼슬이냐? 옛날 사람들은. 엄마. 준호가 소리쳤다. 마당에 정적이 흐르고 은서가 고개를 들었다. 시어머니도 놀란 표정이었다. 준호는 한 번도 어머니에게 소리를 지른 적이 없었다. 준호는 주먹을 꽉 쥐고 온몸을 떨었다. 분노, 죄책감, 무력함, 그 모든 것이 한꺼번에 터져 나오려 했다. 준호야, 너. 시어머니가 말하려는 순간 준호는 옆에 놓인 김치통을 봤다. 500포기, 덕삭히, 나눔. 그 모든 명분으로 포장된 아내를 갈아 넣은 김치.
준호야, 뭐 하는 거야? 시어머니가 소리쳤지만 준호는 들리지 않았다. 김치통을 들어 마당 한가운데 힘껏 엎어버렸다. 쿵! 김치통이 바닥에 쏟아지며 붉은 양념이 사방으로 튀었다. 배추가 마당 바닥에 흩어졌다. 준호야. 시어머니가 비명을 질렀지만 준호는 멈추지 않았다. 또 하나. 쿵. 또 하나. 쿵. 미쳤어? 지금 뭐 하는 거야? 시어머니가 말려보지만 준호는 어머니를 똑바로 쳐다봤다. 하지 마세요. 준호는 마지막 김치통 하나까지 마당 한가운데 엎었다. 아내의 몸을 갈아 넣은 김치. 이제 모두 바닥에 쏟아져 있었다. 너 정신이 나갔구나. 이게 얼마짜리인데. 덕 쌓으려고 만든 건데. 준호는 대답하지 않고 그저 은서에게 다가갔다. 일어날 수 있어. 병원 가자. 응. 너 지금 어딜? 시어머니가 준호의 팔을 잡았다. 병원 갑니다. 김치는 어쩌고. 준호는 잠시 어머니를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다. 치우세요. 혼자. 뭐? 혼자 치우세요. 혼자 원하신 거니까. 이 자식이 지금. 엄마. 준호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은서가 2번이나 애를 잃었을 때 병원에서 의사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스트레스래요. 스트레스 때문에 아이를 못 지켰대요. 준호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그게 뭔지 아세요? 준호는 은서를 안고 걸었다. 준호야. 어머니의 목소리가 뒤에서 들렸다. 하지만 준호는 돌아보지 않았다. 은서가 작게 말했다. 미안해. 준호가 아내의 손을 잡았다. 미안할 거 없어. 은서야. 응. 이번엔 꼭 지킬 거야. 은서는 남편의 손을 꽉 잡았다. 눈물이 흘러내렸다. 고마워. 응급실. 은서는 침대에 누워 링거를 맞고 준호는 그 옆에 앉아 아내의 손을 꽉 잡고 있었다. 의사가 차트를 들고 들어왔다. 아기는 괜찮습니까? 다행히 아기는 무사합니다. 하지만 의사의 표정이 굳어졌다. 조기 진통 위험이었습니다. 네. 조금만 늦었으면 아기. 위험했어요. 준호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의자에 몸을 기댄 채 2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제가 옆에 있었어야 했는데. 목소리가 떨렸다. 은서가 남편의 손을 잡았다. 당신 잘못만은 아니에요. 하지만 그 말이 더 아팠다. 의사가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다. 산모분, 혹시 최근에 과로하셨나요? 무거운 것을 들거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거나. 네. 임신 5개월 고령 산모. 이미 위험한 상황입니다. 의사가 준호를 바라봤다. 보호자분,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이 환경에서는 아이를 지킬 수 없습니다. 준호의 눈이 커졌다. 산모가 안정을 취할 수 있는 환경이 필요해요. 계속 누워있지 않으면 태아를 잃을 수 있습니다. 그 말, 준호의 가슴에 박혔다. 최소 출산 전까지는 절대적인 안정이 필요합니다. 의사가 차트를 덮으며 말했다. 다시는 이런 일 없도록 해주세요. 의사가 나가고 준호는 아내의 배에 손을 얹었다. 은서야. 응. 우리 이사 가자. 뭐라고? 이사 가자. 엄마한테서. 하지만 준호가 고개를 저었다. 더 이상은 안 돼. 나 진짜 너랑 아이 잃을 것 같아. 은서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어머니는 엄마보다 너희가 먼저야. 준호의 목소리가 확고했다. 이번엔 내가 지킬게. 꼭. 은서는 남편의 손을 꽉 잡았다. 그리고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다음 날, 준호는 어머니 앞에 섰다. 시어머니는 팔짱을 낀 채 앉아 있었다. 우리 이 집 나갈게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굳었다. 뭐? 은서랑 저 따로 나가서 살 겁니다. 너 지금 날 버리겠다는 거냐?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제 아내랑 아이를 지키는 일입니다. 시어머니가 말문이 막혔다. 병원에서 의사가 그랬어요. 이 환경에서는 아이를 못 지킨대요. 환경? 이 집이 뭐가 문제야? 준호는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엄마가 문제예요. 뭐라고? 은서가 2번 유산한 게 스트레스 때문이었어요. 엄마 때문이었다고요. 시어머니의 입이 벌어졌다. 나 때문이라고? 네. 준호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다. 이번엔 안 그럴 겁니다. 제가 지킬 겁니다. 준호야. 죄송합니다, 엄마. 준호는 돌아섰다. 시어머니는 그 뒷모습을 바라만 볼 뿐. 한 달 후, 작은 투룸빌라. 화려하지 않았고 넓지도 않았다. 하지만 은서는 소파에 편하게 누워 있을 수 있었다. 준호가 부엌에서 저녁을 만들고 있었다. 은서야, 저녁 거의 다 됐어. 응, 고마워. 은서는 배를 쓰다듬으며 미소 지었다. 뱃속에서 아이가 움직였다. 또 찼어. 준호가 달려와 배에 손을 얹었다. 진짜네. 힘차다, 우리 아기. 2 사람은 마주보며 웃었다. 달 후, 병원 분만실. 아이의 울음소리가 터져나왔다. 축하합니다. 건강한 아들입니다. 간호사가 아이를 은서에게 안겨줬다. 은서는 아이를 보며 눈물을 흘렸다. 우리 아기. 준호도 눈물을 닦으며 아내와 아이를 안았다. 고생했어. 정말 고생 많았어. 당신도. 은서가 남편의 손을 잡았다. 고마워. 우릴 지켜줘서. 준호는 아이의 작은 손을 잡았다. 아빠가 지킬게. 평생. 작은 집 거실. 준호가 아이를 안고 흔들고 있었다. 은서는 그 모습을 보며 따뜻한 차를 마셨다. 평범한 저녁. 특별할 것 없는 일상. 하지만 이것이 그들이 원했던 전부였다. 그날 김치통을 엎은 건 어머니에 대한 반항이 아니었다. 복수도 아니었다. 그건 아버지가 되겠다는 선언과 가족을 지키겠다는 남편으로서의 다짐이었다. 그리고 그 다짐은 지켜졌다. 오늘의 이야기가 울림이 있으셨나요? 참는 것이 사랑일까요? 지키는 것이 사랑일까요?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따뜻한 댓글 부탁드립니다.